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건 세상이 아니다.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다. 한순간의 불길은 관계를 태우고 평생의 후회를 남긴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다. 유배지에서 절망 대신 붓을 들었고 원망 대신 책을 남겼다. 그가 증명한 건 단순하다. 화를 말로 쏟아내는 자는 파멸을, 글로 정리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혀를 닫고 펜을 들어라. 오늘 이 순간 분노는 당신을 집어삼킬 불씨가 될 수도,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도 있다. 선택은 지금 당신의 손끝에 있다. 화를 다스리는 순간 인생의 기어가 바뀐다. 정약용을 보라. 강진 유배 18년 누구나 원망으로 혀를 달구었을 그 시간을 그는 붓끝으로 식혔다. 말 대신 글, 분출 대신 승화, 소모 대신 축적. 그 결과는 500여 건의 사유로 남았다. 이 역사적 사례는 우아한 일화가 아니라 냉정한 법칙을 증명한다. 분노는 입을 통과하는 순간 칼이 되고 종이를 통과하는 순간 지도가 된다. 칼은 관계를 베고 기회를 잘라내지만 지도는 길을 보여주고 다음 수를 설계하게 한다. 특히 노년에는 사소한 불편 하나가 하루를, 한마디 말실수가 관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을 갈아 끼워야 한다. 즉시 반응하지 말고 즉시 정리하라. 입은 즉시 반응의 통로이고 손은 즉시 정리의 도구다. 말은 되돌릴 수 없지만 글은 고쳐 쓸 수 있다.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남기지만 글은 나에게 구조를 남긴다. 말은 분노의 온도를 올리고 글은 분노의 구조를 드러낸다. 순간의 쾌감과 평생의 후회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정약용은 모욕과 고립을 연료로 바꿨고 그 연료로 사유의 엔진을 가동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분노를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고 자산으로 전환하라. 치솟는 감정에 휘둘리면 오늘을 잃고 치솟는 감정을 다루면 내일을 얻는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화를 내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다. 더 정밀한 목표다. 판단력을 보존하고 선택권을 회수하고 관계의 초점을 결과로 맞추는 일이다. 통제감이 회복되는 순간 자존감은 복원되고 자존감이 서는 순간 말의 톤이 달라지고 행동의 품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세상은 똑같아도 하루의 결론이 달라진다. 기억하라. 분노는 본능이지만 사용법은 기술이다. 기술은 연습으로 체화되고 체화된 기술은 위기에서 자동으로 발동한다. 그 자동화된 억제와 전환이야말로 인생의 안전장치다. 오늘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가장 작고도 결정적인 습관은 단 하나다. 화가 치밀 때 입을 닫고 손을 움직이는 것. 혀가 먼저 나가면 관계가 꺾이고 손이 먼저 나가면 사유가 서고 길이 열린다. 정약용의 생애가 가르쳐준 최소한의 전략, 그러나 최대 효과의 전략. 분노를 말로 태우지 말고 글로 식혀라. 그 순간부터 당신은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인생의 운영자가 된다. 왜 말이 아니라 글인가? 말은 즉각적 본능이고 글은 즉시적 정리다. 말은 감정의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지만 글은 브레이크와 핸들을 동시에 쥐게 한다. 입에서 튀어나온 문장은 되돌릴 수 없고 억지로 수습할수록 더 번진다. 반면 펜 끝에서 태어난 문장은 지우개, 수정, 재배치가 가능하다. 이 수정 가능성이 바로 분노를 다루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다. 글쓰기는 시간을 벌어준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호흡이 길어지고 심박이 안정되며 감정의 불이 꺼질 틈이 생긴다. 이 짧은 지연이 충동을 판단으로 바꾼다. 뇌의 언어 생산 회로가 질주하는 동안에는 편도체가 앞서 달리지만 문장을 구성하려면 전전두엽이 개입해 단어 선택, 맥락 점검, 결과 예측이 작동한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지금 당장 말할 때와 지금 바로 써볼 때는 결말이 완전히 달라진다. 말은 윤색 없이 과장되기 쉽고 억양과 표정이 오해를 증폭시킨다. 글은 억양 대신 구조를, 고성 대신 근거를 요구한다. 문장을 쓰다 보면 항상 절대 다 너 때문 같은 전면 부정 표현이 스스로 위축되고 구체적 사실과 요구로 변환된다. 너는 항상이, 나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다로 바뀌는 순간 공격은 요청이 되고 싸움은 설계로 바뀐다. 글은 또한 거울이다. 머릿속에서만 소용돌이치던 감정이 종이 위에 시각화되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지키려는지 선명해진다. 거울 앞에서는 목소리가 커질 필요가 없다. 분노의 논리가 어디에서 비약하는지, 피해자 서사가 어디에서 반복되는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사건에 어떻게 과잉투사되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 노년의 글은 더 유효하다. 청력, 체력,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을수록 말다툼은 불리한 전장을 만든다. 반면 글은 속도의 게임이 아니라 명료도의 게임이다. 손글씨는 미세 운동으로 집중을 끌어올리고 문장 만들기는 기억과 주의 전환을 돕는다. 말은 상대의 기분과 타이밍에 좌우되지만 글은 비동기적으로 이뤄져 상대의 방어를 낮춘다. 즉, 글은 상대를 변명하게 만들지 않고 생각하게 만든다. 기록은 책임을 낳는다. 한번 써두면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같은 실수를 줄인다. 어제의 격앙을 오늘의 데이터로 바꾸고 오늘의 데이터가 내일의 전략이 된다. 관계에서도 글은 보험이다. 말의 상처는 흔적 없이 번지지만 글의 설계는 경계와 규칙을 남긴다. 언제 무엇이 왜 불편했는지, 다음엔 어떻게가 문장으로 존재하는 한 분노는 재난이 아니라 프로세스 안으로 들어온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기 통제감이다. 말은 상황의 인질이 되기 쉽고 글은 상황의 운영자가 되게 한다. 입은 순간을 해석하지만 글은 내 삶을 설계한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 말하지 말고 글을 쓰는 선택은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전략적 기술이다. 수정 가능성으로 후회를 줄이고 시간 지연으로 충동을 누르고 구조화로 오해를 줄이며 시각화로 자기 이해를 높이고 비동기 소통으로 관계의 방어를 낮추고 기록으로 반복을 끊는다. 이것이 즉각 반응 대신 즉시 정리가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하고도 실용적인 해법이다. 글쓰기의 5단계 프로토콜은 격앙된 순간을 통제 가능한 절차로 전환해 충동염, 파손염, 교훈 1 플러스 행동 1을 달성하게 만드는 운영체계다. 설계 사상은 간단하다. 사사실 기록, 감정 방류, 쌈 관점 전환, 연 해결 설계, 교훈 수학의 순서를 한 번에 완주해 분노를 데이터 통찰 행동의 파이프라인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실행은 신호, 세팅, 진행, 마감의 4축으로 잡는다. 신호는 심박 가속, 얼굴 열감, 목소리 볼륨 상승, 손떨림 같은 생리적 징후다. 이 중 하나라도 감지되면 즉시 침묵 스위치를 올리고 타이머를 12에서 15분으로 맞춘다. 세팅은 단순하다. 자리를 1m 이동해 자극원을 끊고 종이와 펜을 꺼내며 휴대폰 메신저 SNS 통화는 잠금 상태로 둔다. 프로토콜 중 대화 전송 금지. 진행은 단계별로 2-4분의 박자를 타되 중간에 격앙이 재상승하면 타이머를 90초 늘려 호흡을 회복한다. 각 단계의 목적은 명확하다. 트러스트는 기억 왜곡을 막아 기반 데이터를 고정하고, 라인은 생리적 각성을 배출해 인지 자원을 반환하며, 사는 나 대 너의 대립을 사람 대 구조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연는 재발 방지용 문장형 행동을 도출하며, 사안은 패턴을 언어화해 다음 충돌에서 자동 억제력으로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마감은 기록의 분리 보관 원칙을 따른다. 격정이 담긴 초안은 파기 가능, 재발 방지 문장과 교훈 1문장은 교훈 보관함에 축적한다. 날짜, 상황, 트리거 태그 필수. 성공 기준은 단순하다. 프로토콜 완주 후 분노 강도 지수가 최소 2 이상 하락, 공격적 메시지 미전송, 다음 대화를 위한 한 문장 행동 지침 확보. 안전장치는 2가지다. 첫째, 외부 개입이 생기면 지금은 정리 중이니 10분 뒤 이야기하자라는 표준 문구로 상호작용을 지연한다. 둘째, 동일 사건으로 24시간 내 프로토콜을 3회 이상 반복하거나 분노 강도 지수가 7 이상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제3자 상담 중재를 즉시 검토한다. 유지관리의 핵심은 주간 10분 리뷰다. 일주일치 기록에서 공통 트리거, 시간대, 신체 상태, 상대 유형을 표시하고 다음 주 회피 완충 전략을 한 줄로 갱신한다. 이 시스템은 도덕 훈계가 아니라 성능 튜닝이다. 말다툼의 즉시성에서 빠져나와 GLA로 온도를 낮추고 구조락처로 정보를 정렬하며 전환 시프트로 초점을 바꾸고 설계 디자인으로 행동을 준비하고 내젤라이즈로 기술을 습관화한다. 이렇게 한 번의 완주가 쌓일수록 분노는 사건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되고 당신은 매번 같은 함정이 아니라 매번 더 나은 선택으로 이동한다. 1단계 사실 기록은 분노를 다루는 모든 절차의 바닥판이다. 목표는 단 하나,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가만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손으로 적는다. 현재형 금지, 감정 금지, 추측어 금지. 문장의 기본 형식은 시간, 장소, 인물, 행동, 직설, 인용, 결과의 6요소로 고정하고 각 요소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처럼 단정법으로 서술한다. 시간은 분 단위로 표기하고 2025년 9237. 장소는 구체 명칭으로 적으며
예, 거실 식탁 좌측. 인물은 실명 대신 역할 표기로 통일한다. 예, 나, 배우자, 아들, 며느리, 이웃. 행동은 감정이 아닌 관찰 가능한 동사로 기록한다. 말했다, 요청했다, 거절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자를 보냈다. 발언은 따옴표로 문자 그대로 옮기되 의미를 바꾸는 요약을 금한다. 결과는 물리적, 언어적 변화만 적는다. 대화 중단, 문 닫힘, 식사 종료, 자리 이동 2m.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표현. 항상 절대 무례, 몰상식은 삭제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항목은 추정으로 명시해 사실과 가설을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서술의 길이는 한 사건당 저문장 이내, 문장 길이는 70자 이내로 제한해 과장과 해석이 끼어들 틈을 없앤다. 정보 누락을 막기 위한 미니 점검 기준을 즉석에서 적용한다. 내가 본 것인가 들은 것인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느꼈다 생각했다는 단어가 들어갔는가, 법정에서 읽어도 설명이 필요한가. 템플릿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시각 2025 정 93 1007 장소 거실 식탁 나 며느리. 행동 며느리가 식탁 위에 두신 서랍은 제가 정리할게요 라고 말함. 나의 행동 대답하지 않음 시선 회피. 결과 대화 30초 정지. 며느리 싱크대로 이동. 부연은 금지하고 맥락이 필요하면 사건 직전 10분 내 외부 자극만 추가한다. 전화 수신, 메시지 도착, 방문 벨 소리 등. 기록이 끝나면 붉은 펜으로 사실 추정 불명 세 범주의 밑줄을 달리 긋고 사실선, 추정 후 점선, 불명 후 물음표 표시. 좌측 여백에 트리거 키워드를 한 단어로 태깅한다. 예, 권한, 시간 압박, 피로. 마지막으로 감정어 제로, 평가어 제로, 해석 제로라는 세 문구를 페이지 하단에 적어 서약처럼 고정한다. 이 단계가 정확히 수행되면 이후 단계에서 감정 방류가 사실 왜곡의 연기를 뒤집어 쓰지 않게 되고 관점 전환과 해결 설계가 튼튼한 데이터 위에서 작동한다. 2단계 감정 방류는 안전한 경락고에서 분노의 압력을 한꺼번에 빼내는 절차다. 원칙은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종이 위에서만 전력을 다하고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을 검열 없이 쏟아낸다. 타이머를 3화소 7분으로 맞추고 펜을 든 채 멈추지 않는다. 맞춤법은 무시하고 문장 부호도 신경 쓰지 말며 반복과 과장을 허용한다. 정말 화가 난다. 말도 안 된다. 억울하다. 같은 원시적 언어를 허용하고 욕설이나 거친 표현은 대괄호나 블록 처리로 강도를 보존하되 나중에 다시 읽을 때 재자극을 줄인다. 첫 줄은 현재의 강도를 수치화해 시작한다. 지금 분노 8시. 그리고 이어서 몸의 감각을 적는다. 어깨가 결리고 목이 뜨겁다. 손이 떨린다. 심장이 튄다. 감정은 몸을 통해 빠져나간다. 다음 줄에서는 마음속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 왜 나를 무시하는 거지? 왜 매번 내가 양보해야 하지? 지금 당장 소리치고 싶다. 이때 주어는 1인칭으로 고정하고 상대를 평가하는 형용사는 건너뛰어도 된다. 필압을 높이고 글씨를 크게 쓰거나 밑줄을 긋고 선을 거칠게 긋거나 낙서를 끼워 넣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흐름이다. 펜이 멈추려 하면 지금 떠오르는 단어 하나만 계속 적어 강을 이어가라.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이 반복은 감정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펌프 역할을 한다. 중간에 눈물이 나거나 목소리가 새어나오면 그대로 두라. 그 또한 배출이다. 분노 속에 숨어있는 2차 감정까지 허용하라. 실망, 상실감,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분노와 구분하지 말고 한 덩어리로 쏟아내라. 손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지금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한 문장으로 던진다. 나는 존중받고 싶다. 나는 설명 없이 지시받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잃고 싶지 않다. 이 문장들은 판단이 아니라 심장의 목소리다. 시간이 끝나면 마지막 줄에 스스로에게 신호를 준다. 멈춤, 지금, 강도 8, 4. 그리고 펜을 내려놓는 동시에 어깨를 한번 크게 말아풀고 길게 호흡을 3번 내쉰다. 이 기록은 즉시 접어 별도 파일이나 봉투에 넣거나 격정 기록 보존이 불필요하다면 찢어버려도 된다. 핵심은 배출 과정 자체다. 이 단계의 성공 기준은 단 하나. 말이 튀어나갈 만큼 뜨거웠던 감정이 종이로 옮겨지며 신체 각성이 내려앉고 지금 당장 부수고 싶다는 충동이 잠깐 멈춰라는 제동으로 바뀌었는가다.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당신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회수했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언어의 도화선에서
안전거리만큼 물러섰다. 3단계의 상대 관점 전환의 목표는 분노의 초점을 나 브레스너가 아니라 사람 브레스 구조로 옮겨 공격성을 꺼뜨리고 정보 밀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감정 강도가 10중 5 이하로 내려왔을 때 7분 타이머를 걸고 시작한다. 첫째, 역할 바꾸기 백자 쓰기. 나는 며느리다. 오늘 장을 보고 와서 시간이 없다. 식탁 위를 빨리 정리해야 밥을 차릴 수 있다. 시어머니의 침묵은 나를 거부하는 신호로 느껴진다. 처럼 1인칭 현재형으로 상대의 목표, 압박, 불안을 추적한다. 둘째, 정보 의도 분리. 내가 아는 팩트, 내가 추정한 의도, 상대의 제약을 세 칸으로 마음속에 나눈 뒤 의도 칸에 적은 문장을 줄이거나 물음표로 바꾼다. 시간 압박일 수 있음. 셋째, 스틸맨 세 문장. 상대 주장의 최고 버전을 내가 대신 써준다. 서랍을 내가 정리하겠다는 말은 권한 빼앗기가 아니라 효율 제한일 수 있다. 주방 동선상 그게 빠르다. 손님 도착 전에 마치고 싶다. 넷째, 귀인 전환. 증거가 희박할 때는 성격 탓 30%, 상황 탓 70% 규칙으로 임시 가중치를 배분 30vs 시간 촉박. 다섯째, 제약 지도 그리기. 상대의 시간, 역할, 규범, 평판, 자원 제약을 문장으로 적어본다. 젊은 세대는 속도, 자율 규범, 나는 절차, 존중 규범. 여섯째, 인지 오류 교정. 항상 절대 같은 과잉 일반화 마음 읽기, 낙인, 이분법을 찾아 밑줄을 긋고 구체로 바꾼다. 항상 무시한다. 오늘 2번 응답이 늦었다. 일곱째, 언어 제코딩. 내 머릿속 공격 문장을 관찰, 영향, 욕구로 바꿔서 기록한다. 식탁 서랍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내가 준비한 방식이 무시된 듯 느껴졌고 나는 역할 존중이 필요하다. 여덟째, 트리거 분리. 상대의 행동과 내 상실감, 속감, 통제감을 분리 기입한다. 행동, 주도권, 상실감. 아홉째, 공정성 더블 체크. 내가 같은 조건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제3자가 보면 어떻게 보일지를 한 문장으로 적는다. 나라도 시간에 쫓기면 효율을 먼저 말했을 수 있다. 열째, 이해와 동의 구분. 이해한다는 동의한다가 아니다. 나는 상대의 제약을 이해하면서도 나의 경계와 필요는 유지할 수 있다. 경계 문장은 다음 단계에서 행동 지침으로 다듬는다. 마지막으로 드사 문장 메모로 정리한다. 상대의 당면 목표는 X. 지금 상대를 누르는 제약은 Y. 내가 간과한 맥락은 Z.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상대의 합리성은 싹. 내가 이후 대화에서 전제로 삼을 나의 필요는. 이 메모가 손에 쥐어지는 순간 분노는 악의의 증거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해석되기 시작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은 설명하고 조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형태를 바꾼다. 관점 전환의 성공 신호는 단순하다. 분노 지수가 2 이상 낮아지고 상대를 단어 하나로 낙인 찍던 충동이 줄며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장이 떠오르는가. 여기에 도달했다면 당신은 이제 해결 설계로 이동할 자격을 얻었다. 4단계 해결책 설계는 감정을 다룬 뒤 관계를 복구하고 재발을 차단하는 실행안으로 내려앉히는 공정이다. 원칙은 하나.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을 문장으로 준비하라. 실행은 7모듈로 구성한다. if then 계획. 개인 트리거를 3개로 축약해 문장화하고 만약 X를 감지하면 나는 Y를 하겠다로 고정한다. 만약 오후 4, 6시에 주방 동선 문제 언급이 나오면 나는 물 한 잔을 따라오며 지금 바로 정리 말고 순서부터 맞춰보자라고 말한다. 생리신호, 심박, 열, 빨라짐 감지 시 즉시 12분 지연 규칙 플러스 표준 멈춤 문구를 사용한다. 지금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10분만 주세요. 타이밍 장소 설계. 대화는 속도 느린 시간대, 자극적인 공간으로 재배치한다. 기본 규칙. 식사 직후 20분은 처리 대화 금지. 피곤 지수 7시 이상이면 다음날 오전으로 재일정. 서서 말하지 않고 앉아서 말하기. 서로 45도 각도로 앉아 시야 압박을 줄이기. 일정 문구. 이거는 오늘 저녁이 아니라 내일 10시에 차분히 이야기하자. 대화 규칙 프로토콜. 한 번에 한 사람만 말하기. 90초 이내 발언. 끼어들면 다시 시작 신호. 음량 60% 유지. 비난, 낙인, 과거 소환 금지. 사실, 영향 요청 순서로만 발화. 위반 시 즉시 타임아웃 3분으로 리셋. 시작 종료 문구를 고정한다. 시작. 관찰부터 말할게요. 종료 합의 문장 하나만 만들고 끝내요. 요청 문구 템플릿 기반.
관찰, 영양, 욕구의 4요소를 10문장씩 작성해 카드처럼 운용한다. 오늘 식탁 서랍을 바로 정리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관찰. 내가 준비해둔 순서가 무시된 듯 느껴져 답답했고 나는 역할 존중과 절차가 필요해서 욕구 정리 전 순서 합의 후 시작하자고 제안해요. 요청은 선택지 2개를 동봉한다. 오늘은 내가 하되 다음부터는 합의 후. B. 지금 함께 순서만 맞춘 뒤 진행. 선택지는 권한 회수형과 협업형으로 균형 있게 배치한다. 경계 권한 문장. 허용, 비허용을 선명히 하고 넘었을 때의 절차를 포함한다. 허용, 효율 제한. 비허용, 상대의 결정 무시, 물건 이미 이동. 경계 문장. 내가 정리 방법을 먼저 말하지 못한 채 변경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바꾸기 전에 제 동의를 먼저 구해주세요. 절차 문장. 합의 없이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10분 뒤에 재개합니다. 재발 방지 환경 설계. 언쟁을 낳는 환경 변수를 제거한다. 주방, 거실에 역할 라벨 부착. 공동 일정표에 정리 시간대 블록. 방문 전 손님 준비 체크리스트 공유. 현관에 멈춤 문구 카드 비치. 잠깐 멈추고 순서를 맞추자. 금지어 리스트 3개. 항상 절대 당연히를 냉장고 메모로 붙여 자동 억제. 문자 메신저로는 요청만, 비판 해석 금지라는 채널 규칙도 설정한다. 회복 합의 로그. 충돌 후 24시간 내 5문장 합의서를 함께 적는다. 사건 요약 1. 서로의 합리성 1. 경계 1. 다음 행동 1. 재발 방지 1. 문장은 현재형, 미래형으로만 쓰고 감정어는 한 단어만 허용. 합의서 맨 아래에 역할, 교대, 약속 한 줄을 넣어 권한 독점을 방지한다. 이번 주는 며느리 동선 우선, 다음 주는 시어머니 절차 우선. 실제 운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A. 주방 정리 충돌 가능해선 I if then을 미리 호출. 만약 상대가 지금 내가 정리할게요라고 말하면 나는 물 한 잔을 따라오며 좋아요. 먼저 순서만 2가지 합의하자. 서랍 식탁이라고 제안한다. 대화 규칙을 선언. 서로 90초, 끼어들면 다시 시작. 요청 템플릿 적용. 방금 제안 들었고 내 준비가 무시된 듯 답답했고 역할 존중이 필요해. 정리 전 합의로 가자. 선택지 제시. A. 오늘은 당신 방식. 다음부터는 사전 합의. 지금 3분만 순서 맞추고 진행. 경계 확인. 합의 없이 서랍 이동은 중단 신호. 종료. 합의 문장. 정리 전 3분 합의에 동의함. 시나리오 말이 거칠어졌을 때는 회복 프로토콜을 가동. 지금 규칙 위반이 있어 3분 멈추고 물 마신 뒤 다시 시작합니다. 재개 문구. 나는 방금 항상이라는 말을 썼고 규칙을 어겼다. 관찰부터 다시 말하겠다. 측정과 피드백도 숫자로 굳힌다. 주간 리뷰에서 언성 상승 횟수, 타임아웃 사용 횟수, 합의 문장 생성률 대화비 %, 사후 사과 횟수를 기록하고 다음 주 목표를 한 줄로 정한다. 언성 상승 0회, 합의 문장 1개 이상. 마지막으로 연습 루틴을 붙인다. 하루 3분, 거울 앞에서 요청 템플릿을 소리내어 읽고 멈춤 문구 경계 문장을 번갈아 훈련한다. 이 모듈이 몸에 들어오면 분노의 순간에도 입은 규칙을 말하고 손은 합의를 적는다. 그 순간 당신은 감정의 소비자가 아니라 관계의 운영자가 되며 대화는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 속으로 들어간다. 5단계 교훈 수학의 목적은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운영 원리를 추출해 내면 매뉴얼을 구축하는 데 있다. 즉, 한 번의 충돌을 일회성 감정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학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우선 사건을 3문장으로 리플레이해 핵심만 남긴 뒤 무엇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고 무엇이 결과였는가 그 위에 통찰을 1문장으로 증류한다. 나는 주도권이 흔들릴 때 과잉 반응한다. 그런 다음은 원리로 승격한다. 권한 불확실성은 공격성을 높인다. 원리를 규칙으로 변환한다. 권한이 애매하면 대화자 역할을 명시한다. 규칙을 각본으로 고정한다. 시작, 관찰, 영향, 욕구, 요청, 선택지 2개, 종류, 합의 1문장.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은 패턴의 이름 붙이기다. 주도권 상실 트리거. 오후 4-6 취약대. 배고픔 소음 임계치. 항상 절대 금지어. 3분 멈춤 스위치. 이렇게 이름이 생기면 다음 상황에서 뇌는 더 빠르게 경보를 울린다. 교훈은 반드시 수치와 조건을 동반한다. 분노 강도 시작 종료값, 대화 성공 여부, 타임아웃 사용 횟수, 합의 문장 생성 여부 같은 지표를 사건 카드 하단에 기록하고 언제와 무엇이 결합될 때 임계치를 넘는지 논리 형태로 정리한다.
오후 4-6 플러스 배고픔 60트, 소음 60dB, 대화 금지 20분 후 재개. 이어서 삭제 대체쌍을 만든다. 삭제, 해석 낙인과거 소환, 대체 관찰 영향 요구, 그리고 금지어를 대체어로 재코딩한다. 교훈은 카드화에 휴대한다. 경보 카드 트리거 매치 멈춤 문구, 요청 카드, 관찰 영향 욕구 요청 한 줄 템플릿, 회복 카드, 규칙 위반 시 3분 타임아웃 문구, 예방 카드, 시간대 회피, 리뷰 주기는 24시간 7일, 30일에 3단계로 돌린다. 24시간에는 사건 카드 1장에 교훈 1문장을 적어 오늘의 교훈 보관함에 넣고 7일에는 카드들을 펼쳐 공통 트리거 맵을 그려 상위 3개만 남기며 30일에는 상위 교훈을 인생 규칙으로 승격시켜 가정 내 규약에 반영한다. 이때 메타 교훈도 함께 적는다. 공정성 환상, 난 늘 손해본다. 통제 환상, 내 방식만 안전하다. 마음 읽기 오류, 저 말의 숨은 뜻은 무시다를 발견하면 이름을 붙이고 근거를 요구하는 습관을 들인다. 전이 학습도 중요하다. 주방에서 유효했던 규칙을 이웃, 가게, 병원, 대기실 같은 맥락으로 확장해 적용 범위를 넓히되 맥락에 맞게 문구와 타이밍을 미세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한 줄 교훈을 만든다. 오늘의 통찰을 노트 상단에 박아넣는 문장형 스위치다. 배고픔과 소음 속 대화는 실패다. 20분 후 말하라. 권한이 흔들리면 먼저 역할을 명시하라. 감정은 즉시가 아니라 정확으로 이긴다. 이렇게 수확된 교훈이 쌓이면 뇌는 위기 때 자동으로 매뉴얼을 호출한다. 경보가 먼저 울리고 손이 멈추고 입이 구조화된 문장을 선택한다. 그 순간 분노는 내 삶을 소비하는 화제가 아니라 내 삶을 설계하는 연료가 되며 나는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학습의 설계자가 된다. 노년 분노의 근원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먼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즉시 분리하는 수용 개입 매트릭스를 머릿속에 띄워라. 노화로 인한 인지 반응 속도 저하, 청력, 시력 감퇴, 만성 통증, 사회적 역할 축소, 시대 기술의 급변 자체는 수용 영역이고 통증 관리, 수면, 영양, 운동, 의사소통 기술, 가정 내 규칙, 재정 설계, 의료 돌봄 네트워크는 개입 영역이다. 매트릭스의 실전 운용은 간단하다. 사건이 터지면 60초 안에 지금의 분노는 통증, 피로, 배고픔, 소음, 시간 압박 중 무엇과 결합되었는가를 체크하고 2개 이상이면 생리 트리거 우선 정리로 전환한다. 물당 보충, 5분 정적, 이어 플러그 의자에 앉기, 이어서 원인 라벨링을 한다. 권한 상실감, 속도 불일치, 존중 결핍 인식, 경제 건강 불안, 상실에도 미완료. 중 하나로 명명하고 글로 한 줄 적는 순간 공격성은 1차로 꺼진다. 신체 요인부터 정리하라. 통증은 분노 증폭기다. 아침 저녁 통증 지수를 노트에 기록하고 6 이상이면 대화 결정을 금지하고 진통 스트레칭, 온열을 먼저 투입한다. 수면 6시간 미만, 혈당 공복 이뇨제 복용 직후 청력 보조기 미장착 상태는 대화 지연 조건으로 지정해 가족에게 공유한다. 역할 상실과 소속감 저하는 존재 가치의 공백, 통제욕의 과잉 표현으로 나타난다. 해법은 명예직이 아니라 실제 기능 역할이다. 가정 운영에서 책임이 있는 고정 미션을 부여하고 가계비 주간 검토, 손님 맞이 체크리스트 최종 승인, 약물 복약 점검 등 결과를 숫자로 보이게 하라. 이번 주 누락 0건, 방문 준비 체크 6%, 세대 갈등은 규범의 충돌이다. 연장자 규범은 절차, 예고, 존칭, 점진, 청년 규범은 효율, 속도, 평등, 즉시성, 이 불일치를 절차선, 효율선, 이축도로 시각화해 가정규칙으로 합의하라. 긴급은 효율 우선, 일상은 절차 우선, 변경 전 사전 알림 3분, 같은 하이브리드 룰을 문장으로 고정하면 무시당했다는 해석을 합의 위반으로 변환해 감정을 낮출 수 있다. 경제 불안은 분노의 숨은 연료다. 월 현금 흐름표에서 예측 불가능 비용이 10%를 넘으면 상시 경계가 켜진다. 비정기 비용을 3개 바구니 건강 경조로 나눠 월 고정액으로 선적립하고 한도를 넘는 지출은 24시간 숙성 다음날 합의 규칙으로 전환하라. 연 1회 가족과 위기 시나리오 리허설, 병원 입원, 장비 교체, 장래의 문서로 만들어두면 통제감이 회복되어 사소한 자극에 덜 폭발한다. 건강 불안과 죽음 공포는 표면의 분노를 낳는다. 정기검진 시 의사 질문지를 사전 작성하고 동행자를 지정해 의사소통 부담을 줄이며 진료 메모를 가정 공유 노트에 붙여
모르는 것을 알려진 위험으로 바꾸면 막연한 불안이 감소한다. 상실과에도 미완료, 배우자 동년배의 부고, 직업 정체성의 종결은 분노로 위장된다. 월 1회 기억 쓰기로 상실을 언어화하고 추모 루틴 정리, 편지, 장소 방문을 넣어 슬픔을 분노에서 분리하라. 환경 설계는 즉효약이다. 소음 60dB 이상 공간에선 대화 금지, 주방, 현관, 거실에 역할 라벨을 부착해 권한 경계를 시각화, 문 앞에 멈춤 문구 카드를 상시벨 멈추고 순서를 맞추자. 스마트폰은 가족 채팅에 요청만, 비판 금지 채널 규칙을 걸어 오해 증폭을 차단한다. 의사소통은 존중 결핍 인식을 낮추는 정밀도 작업이다. 존중은 무릎 꿇음이 아니라 절차의 예고와 동의다. 따라서 모든 변경은 예고, 합의, 실행 3단계로 고정하고 경계 위반 시 즉시 중단, 10분 후 재개의 자동 절차를 걸어 감정 개입 여지를 없앤다. 마지막으로 수용의 기술을 훈련하라. 노화 시대, 타인의 성격이라는 불변항에 대해선 슬픔을 인정, 요구를 낮춤, 의미를 재정의 3수순을 밟는다. 예를 들어 반응 속도는 회복 대상이 아니라 설계 변수이므로 느린 시간표를 기본값으로 채택하고 오전 대화, 오후 일정 축소, 성취 목표를 속도에서 품질로 바꾼다. 반대로 개입 영역은 숫자와 문장으로 다룬다. 통증, 수면 7하치, 소음 60dB, 예고 3분, 합의문 1개 생성이라는 5개의 주간 KPI를 대시보드처럼 관리하라. 이 매트릭스 운용이 몸에 들면 노년의 분노는 더 이상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로 재구성되고, 수용은 체념이 아니라 변수의 고정, 개입은 잔소리가 아니라 절차의 개선이 된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원인과 해법을 동시에 설계하는 운영자다. 장기 효과는 개인의 치유를 넘어 유산으로 확장된다. 오늘 한 장의 기록은 내일의 실수 방지서가 되고, 한 달의 축적은 가족의 대화 표준을 만들며 1년의 연감은 집안 문화의 토대가 된다. 반복된 사건, 대응 교훈의 누적은 우리 가정이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헌장을 탄생시킨다. 그 결과는 구체적이다. 같은 자극이 와도 폭발 빈도는 줄고 언성이 오르는 시간은 짧아지며 갈등에서 합의로 돌아오는 복귀 시간이 단축된다. 기록은 자존감의 근거를 만든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정체감이 세워지면 말의 톤이 낮아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글은 관계의 보험이기도 하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문장으로 남아있는 한 오해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통해 해소된다. 더 나아가 글은 명예를 남긴다. 손주 세대는 화가 나면 이렇게 쓴다는 문장들을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를 직접 전수받고, 가족은 기념일마다 그 문장들을 낭독하며 집안의 규칙과 이야기를 갱신한다. 개인의 기록은 사회적 자본으로도 전환된다. 동네 경로당, 독서 모임, 신앙 공동체에서 당신의 갈등 다루기 노트는 타인의 배움이 되고, 당신은 조언자가 아니라 작동하는 모델로 기억된다. 시간이 더 흐르면 글은 윤리로 승격된다. 분노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순환시키는 책임, 즉 상처를 재생산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언어를 성숙하게 만드는 책임이다. 실무적으로는 연일회 지혜 편람을 편집하라. 올해의 사건 요약, 배운 원리, 업데이트된 대화 문장, 가족 헌장 개정안, 다음 세대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한 파일로 묶어 디지털과 종이로 동시에 보관한다. 유고 이후에도 남을 수 있도록 신뢰하는 가족 한 명에게 보관 권한을 위임하고, 첫 페이지에는 당신의 핵심 원칙 3줄만 적어라. 관찰로 시작하고 영향으로 설명하고 요청으로 마무리한다. 이것이야말로 재산보다 오래가는 유산, 즉 삶을 운영하는 언어다. 결론은 단순하다. 오늘 당신이 펜으로 만든 한 문장이 내일의 위기를 줄이고 모레의 관계를 고치며 훗날의 이름을 지킨다. 화가 치밀면 입을 닫고 손을 움직여라. 그 습관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품격으로 채우고 당신의 집안을 한 세대 더 단단하게 만든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분노 조절법이 아니라 노년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인생 전략이었습니다. 화를 다스릴 수 있다면 인생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은 상처를 남기지만 글은 지혜를 남깁니다. 오늘부터 입은 닫고 손은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후, 그리고 평화로운 관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혜의 지도를 넓혀가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삶을 바꾸는 한 문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지도, 오늘도 당신의 길을 밝혀드립니다.